안녕하세요, 슈르입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애를 안 낳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애 키우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동네마다 다르겠지만 좀 괜찮다 싶은 동네는 애 한 명당 사교육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물론 훨씬 더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죠. 사교육은 왜 시키는 걸까요? 좋은 대학 보내고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돈 많이 벌게 하려고 시킵니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사교육을 시키겠지만 결국 가장 큰 부분은 대학 입시죠. 좋은 대학을 가면 좋은 직장에 취직할 확률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 돈으로 그냥 주식을 사주는 게 좋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부분만 비교할 겁니다. 사교육으로 다른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배제하겠습니다. 일단 한 달에 사교육비는 100만 원으로 잡겠습니다. 물론 평균적인 사교육비는 100만 원이 안 되겠지만 교육열이 높은 곳은 충분히 10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기간은 5살, 5세부터 고3인 19살, 19세까지 15년 동안으로 잡겠습니다. 5살이 무슨 사교육을 하냐고요? 엄청 많이 하던데요. 영어 유치원 하나만 다녀도 100만 원이 넘잖아요. 물론 비싼 영어 유치원 같은 거는 200만 원 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식의 수익률은 1년에 8%로 잡겠습니다. 8%면 그냥 전 세계에 투자하는 인덱스 펀드만 사서 보유해도 그 정도가 나오니까 그렇게 비현실적인 수익률은 아닐 겁니다. 물론 앞으로도 그 수익률이 나올 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러면 매달 100만원씩 5살부터 19살까지 15년 동안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네이버 적금 이자 계산기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한 달에 100만원씩 사교육비를 쓰는 대신에 100만원씩 주식을 사줬다. 15년 동안요. 월복리 8%로, 주식 수익률을 8%로 가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가 대학생이 되었을 때, 20살이 되었을 때 3억 4,800만원 정도가 모입니다. 그러면 3억 4,800만원으로 이제 다시 계속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이제 대학생 때부터는 사교육비는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한번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대학생 때도 이제 취업을 위한 스터디나 사교육비를 많이 쓴다고 하긴 하는데 그런 거는 일단 제외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살부터 이 돈이 어디 가는 건 아니죠. 이 돈을 계속 불려야죠. 3억 4,800만원을 계속 연 8%로 취직할 때까지. 취직을 보통 요즘에 한 28살 정도에 하는 걸로 가정을 할게요. 대학 4년 다니고 또 남자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고 대학원 가는 사람도 있고 이것저것 하면은 한 28세 그 정도는 되어야 취직을 하겠죠. 하면 다행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금액을 다시 8년 동안 연 8%로 굴리면 6억 5,900만원, 거의 6억 6천 정도가 됩니다. 사교육을 열심히 시킨 아이랑 그 돈으로 그냥 주식을 사준 아이, 이제 28살이 돼서 취직을 했는데 그 월급 차이가 요 정도라고 생각을 합시다. 사교육을 열심히 시킨 아이는 소득이 한 달에 700만원, 그리고 그냥 사교육을 안 시킨 아이는 한 달에 400만원을 월급으로 받는다고 칩시다. 이거는 실수령액 기준입니다. 연봉으로 따지면 이쪽이 거의 한 2배 정도 되겠죠. 실제로는 이 정도도 차이가 안 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후하게 쳐줘서 700만원으로 해줬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 20년 뒤의 얘기니까 물가 상승률 같은 거를 조금 감안한 소득입니다.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이렇게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 돈으로 주식을 사준 사람은 6억 6천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겠죠. 6억 6천만 원을 아까 계산을 했죠. 자,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저는 딱 봐도 그냥 이게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냥 주식을 사준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얘랑 소득 차이는 지금 한 달에 300만원. 그러니까 1년이면 3,600만원인데 6억 6천을 이제 8% 수익률로 1년에 그냥 굴리기만 해도 얼마가 남나요? 6억 6천만원을 8%로 1년 동안 굴리면 5,477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득의 차이는 둘이가 이제 1년에 3,600만원인데
얘는 5,400만 원만큼이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죠. 매달. 매달이 아니라 매년. 그러니까 얘가 얘를 따라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주식을 계속 자네는 그 돈으로 계속 8% 수익률로 불어날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교육을 열심히 시켜서 소득이 한 달에 300만 원 많아봤자 그냥 그 돈으로 주식 사주는 아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소득적인 측면에서는요. 예, 사교육에 매달 100만 원씩 써서 좋은 직장에 취직시키는 것보다 그 돈으로 그냥 주식을 사주는 게 더 낫다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물론 훨씬 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으면 사교육을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뭐 연봉 2억 3억 이렇게 되는 직장이요. 하지만 100만 원을 더 써서 그런 직장을 가질 수 있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월급 400만 원과 700만 원의 차이도 엄청 과장해서 잡은 겁니다. 월 100만 원씩 써가지고 뭐 그렇게 차이가 나기가 힘듭니다. 공부를 잘할 애들은 사교육을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합니다. 일단 뭐 저만 해도 사교육을 거의 안 받았거든요. 학원도 거의 안 다니고. 그래도 뭐 수능시험 전교 1등을 했습니다. 뭐 전국에서 0. 몇 % 안에 들었고요. 교육을 열심히 해도 뭐 실패한 애들이 대부분이죠. 뭐 이런 얘기하면은 뭐 요즘은 다르다, 뭐 안 시키면 안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옵니다. 요즘은 다르다 이런 얘기는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아마 조선시대 때도 뭐 요즘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뭐 요즘 다르긴 다르죠. 예전에는 뭐 수능시험만 잘 보면 됐는데 요즘에는 뭐 학생부 종합전형인가 뭔가 해가지고 뭐 이상하게 뽑더라고요. 뭐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될 게 아니라 뭐 돈이 많던가 뭐 빽이 있던가 하는 게 더 나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교육으로 되는 게 아니죠. 또 뭐 10년, 20년 뒤에는 입시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고요. 예, 사교육이 무조건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돈 많으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시키는 것도 좋고 또 뭐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도 좋죠. 하지만 진짜 평범한 직장인들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자녀 교육비로 매달 엄청난 돈을 지출하고 또 노후 자금은 하나도 못 모으는 경우가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애들이 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이라도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도 못하다는 거죠. 예, 무리한 사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경제, 금융 공부를 시키고 메가스터디에 돈을 내기보다는 메가스터디 주식을 사주는 게 어떨까요?